제가 한때 3개월 동안 뭐만 딱 했냐면요. 제가 읽을 수 있는 ADHD, 뇌과 관련 책이나 책은 모조리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ADHD와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고 제 삶이 너무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죠. 약물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별다른 것 안 해도 집중 잘하고 사회성도 좋아서 대인관계도 좋은 또래 친구들,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좋다는 건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도 약효가 떨어지면 머리가 멍해지고 먹을수록 약의 지속 시간도 짧아지더라고요. 끝없이 미루는 습관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우울감까지. 정말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매일 일과를 마치고 서점에 가서 그리고 해외 논문 사이트를 뒤지면서 미친 듯이 ADHD와 뇌과학에 관한 책과 자료만 읽었어요. 사람이 인생이 힘드니까 진짜 발버둥 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죽어라 뇌과학을 공부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바로 후회였습니다. 이걸 모르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약 없이는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지난 삶이 너무 후회되고 제 가능성을 갉아먹은 게 아까운 거예요. 진작 알았더라면 지금쯤 훨씬 더 건강하고 멋지게 잘 살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ADHD 때문에 힘들지 않은 것을 넘어서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능력인 하이퍼 포커스, 즉 과몰입을 이용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3가지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 방법은 약물 부작용이 없지만 제가 경험해보니 그 이상의 효과를 내는 방법이에요. 과학자들이 증명한 방법으로 제가 ADHD 약을 끊었을 때 제 삶이 다시 억만증창이 되는 것을 막아주었죠. 장동선 박사님은 ADHD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적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호르몬들은 우리의 기분과 주의력을 조절한다고 하는데요. ADHD 약은 이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인위적으로 높여서 집중력과 실행 기능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ADHD 증상이 더 악화되는 리바운드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높이 날아올랐다가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느낌을 머릿속에서 받는 것과 같죠.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은 적이 많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부작용을 겪어보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께 큰 힘이 될 거예요. ADHD 약물 복용자의 50% 이상이 부작용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약물 없이 우리 뇌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3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면요, 머릿속이 안개처럼 뿌옇던 게 바로 싹 거칩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ADHD 뇌를 즉각적으로 깨우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부작용 없는 천연 각성제예요.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하버드 의과대학 존 메이티 박사는 그에 져서 운동하시는 뇌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운동이 뇌가 좋아하는 기적의 성장 영양제라고 하는데요. 특히 ADHD인 사람에게는 더더욱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때문입니다. ADHD를 가진 사람들의 뇌는 이 2가지 물질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도파민은 어욕과 동기부여, 보상 심리를 담당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은 각성과 집중력, 주의력을 담당하죠. 우리가 먹는 ADHD 약, 메틸 페니데이트 계열도 결국 이 물질들의 재흡수를 막아서 내 안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건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심장이 터질 듯한 유산소 운동을 딱 20분만 하잖아요? 뇌에서 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자연적으로 뿜어져 나와요. 이건 마치 뇌에 천연 집중력 앰플을 부작용 없이 주사하는 것과 같죠. 약효가 떨어질 걱정도 없이요. 실제로 일리노이 대학교의 찰스 힐먼 교수가 진행한 연구는 정말 놀라운데요.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을 2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20분간 그냥 앉아서 쉬게 하고 다른 그룹은 20분간 러닝머신을 뛰게 하였어요. 그리고 바로 집중력 테스트와 독해력 시험을 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분간 뛴 아이들의 점수가 앉아있던 아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단 20분의 운동이 아이들의 뇌 기능을 즉각적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내일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머리가 멍하다는 생각이 들면 딱 10분만이라도 빨리 걷기, 계단 오르기, 하다못해 제자리에서 팔 벌려 뛰기라도 해보세요. 단,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헬스장 가서 1시간 운동해야지?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ADHD 뇌는 시작하는 걸 가장 힘들어 하거든요. 그냥 현관문 열고 5분만 뛰다 오기, 이게 핵심입니다. 뇌가 거부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일단
몸이 움직이면 뇌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거 듣고 저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특히 나는 잠시도 가만히 있기 힘들어 조용히 눈 감고 있으면 잡생각 때문에 미칠 것 같아 하시는 분들 이번 이야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ADHD는 절대 명상 못해. 고문 받는 것 같아 하면서요.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1초 만에 어제 본 드라마, 내일 할 일, 10년 전에 창피했던 기억까지 100가지 생각이 떠오르니까요.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ADHD 전문 명상은 우리가 알던 거랑 완전히 달랐어요. UCLA의 마음챙김 연구센터나 듀크 대학교의 연구를 보면 ADHD 뇌는 가만히 있으려고 할 때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왕창 분비됩니다. 우리의 뇌에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우리가 멍 때릴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죠.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이 DMN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잡생각이 멈추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처럼 가만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려고 하면 이 잡생각 공장이 더 시끄럽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ADHD 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핵심은 아무 생각 안 하기가 아니라 움직이는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 명상이 눈 감고 호흡 집중하기라면 ADHD인이 해야 되는 명상은 눈 뜨고 설거지 하기예요. 헛소리 같죠? 그런데 뇌과학자의 설명을 듣고 평소 저를 뒤돌아보니 이해가 되었어요. 설거지를 할 때 물이 손에 닿는 촉감, 그릇이 뽀드득 하고 닦이는 소리, 세제의 향기, 이렇게 내가 지금 느끼는 감각에만 의식적으로 집중해 보는 거예요. 이걸 동적 명상 또는 마음챙김 감각 명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도하게 활성화됐던 DMN, 잡생각 공장은 조용해지고 현재의 집중을 담당하는 작업기억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뇌가 지금은 이 감각에만 집중해야 되는구나 하고 모드를 강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명상해야지 하고 거창하게 앉지 마세요. 대신 샤워할 때 5분간 물줄기가 내 어깨에 닿는 느낌에만 집중해보기. 걸을 때 1분간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느껴보기를 해보세요. 잡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딴 생각했네 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저 깜빡했네. 다시 발바닥 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이걸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산만함에서 집중으로 돌아오는 힘이 엄청나게 강해질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소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독서실처럼 너무 조용한 곳에서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신경을 뺏겨서 오히려 집중이 안 되고 적당히 시끄러운 카페에서는 오히려 몇 시간이고 초집중이 되는 경험이요. 그게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실제로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는 확률적 공명이라는 현상을 연구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ADHD 뇌는 내부 소음, 즉 잡생각이 너무 많아요. 좀 전에 말한 DMN 때문이죠. 그런데 외부에서 일정한 수준의 백색 소음이나 핑크 노이즈를 깔아주면 이 외부 소음이 우리 뇌의 내부 소음을 없애준다고 해요. 뇌의 신호대 잡음비가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즉 들어야 할 신호, 공부 내용, 업무는 더 선명하게 들리고 방해되는 잡음, 잡생각은 이 백색 소음에 묻혀 안 들리게 되는 거죠. 제 경험을 되돌아보니 진짜 그런 경험이 많더라고요. 너무 조용하면 잡생각이 떠오르면서 맞다, 인스타그램 볼 거 있었는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릴스를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백색 소음, 예를 들어 쏴 하는 빗소리, 윙 하는 비행기 소리 같이 구조화된 소음은 뇌가 다른 잡생각으로 빠지지 못하게 꽉 잡아두는 역할을 해준대요. 뇌가 지금은 이 소리 들으면서 하던 거에만 집중해야겠다고 인식하게 된다네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공부나 업무를 시작할 때 브라운 노이즈나 화이트 노이즈를 틀어놓으세요. 저희 채널에도 비행기 소리와 폭포 소리를 올려놓았으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단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가사가 있는 음악은 절대 안 됩니다. 뇌가 그 가사를 정보로 인식해서 오히려 더 산만해지거든요. 빗소리, 파도소리 혹은 비행기 소리 같은 일정한 패턴의 소리, 그게 바로 당신의 뇌를 하이퍼 포커스 모드로 바꿔줄 마법의 스위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첫째, 뇌를 깨우고 싶다면 10분이라도 뛰세요. 운동은 약물 부작용 없이 도파민을 뿜어내는 가장 강력한 천연 각성제입니다. 둘째, 가만히 명상하려 하지 마세요. 설거지나 샤워처럼 움직이는 감각에 집중하는 동적 명상이 ADHD 뇌의 근육을 키웁니다.
셋째, 너무 조용한 곳을 찾지 마세요. 적절한 백색 소음은 당신의 잡생각을 덮어주고 초집중의 스위치를 켭니다. 혹시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 산만할까? 나는 왜 남들처럼 못하지? 나는 약 없이는 안 돼. 라며 자책하셨나요? 사실 당신의 뇌는 그저 다른 방식의 실행 방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남들처럼 참고 견디며 억지로 책상에 앉아 있는 건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뇌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맞춤 솔루션을 통해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것. 이게 바로 ADHD와 아스퍼거 증후군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저에게 맞는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3가지 꿀팁 중 단 하나라도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집중하는 나, 그리고 하이퍼 포커스로 놀랄 만한 성과를 내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식으로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고요. 나는 좀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 중간에 시행착오 없이 바로 성과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의 영상을 보면 도움 되실 겁니다. 사실 이런 맛보기 강의랑은 차원이 다른 정보의 강의들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그 영상을 보는 것은 공짜예요. 가서 보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이 길잡이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께는 정말 도움될 영상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